구미시가 직원 근무 성적과 승진 순위를 바꿔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공무원 2명이 구속됐고 시의원 3명의 사무실이 압수수색당했습니다. 대구국제공항이 1961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연간 이용객 2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대입 정시 지원이 시작됩니다. 지원 전략을 알아봅니다. 송년기획 순서 11년 만에 대형 화재로 큰 시련을 겪고 있는 서문시장 소식을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국제공항이 1961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연간 이용객 2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저가항공사 취향과 국제 노선이 대거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만년 적자에서 사상 처음으로 흑자공항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오늘은 최근 우리 지역의 가장 큰 관심사인 공항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형 기자입니다. 올 들어 대구국제공항을 찾은 250만 번째 승객은 일본 도쿄로 여행을 떠나는 대구 북구의 한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2달 전쯤부터 계획을 하고 또 멀리 있는 공항에 갈 필요 없이 가까운 대구공항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해외 노선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구공항의 연간 이용객이 250만 명을 넘어선 것은 1961년 부산 비행장 대구 출장소로 개항한 뒤 처음입니다. 지난 2002년 227만 명까지 기록했던 이용객은 KTX 개통 등으로 2009년 절반 수준인 102만 명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당시 무늬만 국제공항이었지 중국으로 가는 노선 서너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야간 운행 통제 시간 단축과 저가 항공사 활성화 등으로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어 지난해 200만 명을 돌파했고 올해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제 노선도 12개 노선으로 급증했습니다. 대구공항의 지난해 대비 올해 국제선 이용객 증가율은 95%로 김해공항 32%, 제주공항 41% 등과 비교해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에 따라 개항 이후 처음으로 적자공항 신세를 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항상 그 적자만 이렇게 발생이 되다가 처음으로 그냥 흑자로 전환됐다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 이면에는 결국 이제 여객 수가 그만큼 증가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같은 공항 활성화 분위기를 통합 신공항으로까지 이어가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2,775m 할주로는 6시간 이상의 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 신공항은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러한 공항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연간 이용객 250만 명 돌파 그리고 사상 최초로 흑자 전환까지 공든탑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선 앞으로 대구 통합공항의 성공적인 이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만 용역 조사 결과 1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구공항 통합 이전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 미칠 생산 유발 효과는 12조 9,527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건설공사가 시작되는 오는 2018년부터 6년 동안 현 공항터 개발, 이전 사업, 민항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8조 2천여억 원, 30년간 군부대 주둔, 군공항 운영, 민항공항 운영까지 포함해서 4조 6천여억 원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5조 4,928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분석한 취업 유발 효과는 건설 단계에서 5만 9천여 명, 30년 운영 기간 동안 6만 2천여 명 등 12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부대 주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학교, 병원, 도로, 상업시설 등 지역 기반 시설 확충과 함께 대구 경북 지역 거점 공항 역할 수행으로 의료 관광 분야 활성화 등 2, 3차 파급 효과도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파급 효과 분석 결과는 아마 지금 예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나 주민들이 공항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소음과 고도 제한 대책으로 국방부가 현 기지보다 2배 정도의 땅을 사들여 소음 완충 지역을 조성하는 방안과 주민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행안전구역 땅 일부를 매입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공항이 옮겨갈 후보지 가운데 2곳은 군의군 땅입니다. 한 곳은 의성군과 걸쳐 있고 다른 한 곳은 군의군 단독 부지인데요. 군의군이 이 단독 부지를 예비 후보지로 신청하겠다고 밝혀 의성군은 공항 이전 후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홍석준 기자입니다. 국방부 방문 협의 이튿날 군의군은 바로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공항 유치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김영만 군의군수는 관내 후보지 2곳 가운데 군의군 단독 부지인 우보면을 후보지로 밀겠다고 밝히며 군의 의성 공동 유치 전략을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의성 지역의 안이 의성 비안하고 저희들 소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서로 좋은 것만 가져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왔을 때 단호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의성 군의에 함께 걸쳐 있는 다른 후보지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국방부와 다음 달 주민 설명회 일정을 조율하던 의성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 유치에서 군의군이 발을 빼면 의성군 단독으로는 예비 후보지 자격 자체가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8월 달부터 군의군 소보면하고 통합 추진을 원했었는데 우보면을 단독 유치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 저희들도 의성군의 비안면을 단독 유치하려고. 공항 유치에 대한 찬반 논란에 이어서 지자체 간의 치열한 수싸움까지 가세하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예비 후보지 선정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구미시 공무원 2명이 직원들의 근무 성적과 승진 순위를 뒤바꾼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시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미시 의원 3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구미시 의원 3명이 지난 2014년 하반기와 지난해 공무원 인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근무 성적과 승진 순위를 바꾸라고 지시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구미시 이모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전보나 승진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이모국장이 시의원 3명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들 의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다른 동에 좀 전보를 좀 시켜주면 좋겠다. 이걸 얘기했으니까 다른 동으로 전보가 된 것 같네요, 보니까. 이 같은 인사조작으로 전체 승진 후보자 54명의 순위가 뒤바뀐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고 감사원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시의원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당시 담당 공무원 김모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이들 시의원과 통화한 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인사조작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또 다른 가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2017학년도 대입 수능을 치르고 한 달 이상 지났지만 이제서야 수시 전형이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정시 지원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지 마지막 전략을 알아봅니다. 보도에 한태연 기자입니다. 대입 마지막 단계인 정시 지원을 앞두고 입시 기관마다 상담이 한창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과 가고자 하는 대학의 전형을 비교해가며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냥 반영 비율도 다르고 경대는 한국사를 가산 좀 더 많이 주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여러 군데 알아보고 지금. 수학 성적이 이과지만 낮아갖고 반영 비율이 수학이 제일 높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갈 수 있는 대학 한계가 좀 느껴져갖고 그게 좀 많이 아쉬워. 수능 점수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로 변환해 활용되는데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다른 만큼 대학의 전형을 파악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정시에서는 단순 총점보다는 영역별로 가중치를 고려해서 본인의 점수를 산출해보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 나, 다군 세 번의 지원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당락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상위권 점수대는 서울소재대학과 지방공립대 상위권학과가 간학군에 몰려있기 때문에 간학군 중에서 한 개 정도는 합격 위주로 선택을 하고 나머지 군은 소신준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올해는 대학 프라임 사업으로 자연계 정원이 늘어난 점, 그리고 최종 지원에 앞서 수시 미등록에 따른 정원 2월 규모도 파악해야 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송년기획입니다.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만 지난달 발생한 서문시장 화재는 11년 전 아픔까지 다시 들춰내며 특히나 대구 시민들에게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서문시장 사지구에서 큰 불이 난 것은 지난달 30일 새벽 2시쯤. 불은 59시간 만에 완전 진화돼 피해 금액만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폐허의 끝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한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서문시장 사지구 앞에는 제기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상인들의 임시 점포 위치와 연락처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피해 상인들은 대구시와 중구청에 대체 상가로 지정된 베네시움 쇼핑몰에 조속히 입점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체 상가입니다. 이 대체 상가가 있어야지 지금 대목도 다 되어가고, 근데 그분들을 찾으려 하니까 참 찾기가 힘들어요. 각계에서도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피해 상인들을 위한 성금도 50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황폐화된 사지구는 내년 4월쯤 완전 철거된 뒤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실제 새로운 건물이 재건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1년 정도 소요 기간이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이상의 공백은 생길 겁니다. 그때는 다시 이제 사지구 상인들이 상의해서 활용 여부를 검토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1년 전에도 서문시장 2지구 점포 1,200개가 모두 불에 타 피해 신고액 기준 64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나기도 했는데 그때도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또 시장에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워 화재를 키운 점도 비슷해 반복되는 전통시장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어제 경주시 강동면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정밀 검사 결과 전염성과 조류 폐사 가능성이 낮은 저병원성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경주시는 강동면 일대 철새 도래지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검출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인근 양계 농가의 출입 통제와 방역 강화 등 비상 조치는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에서 팔고 있는 계란 30개들이 한 판 가격은 7,290원이고 이마트에도 6,98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는 산란계 농장에서의 계란 생산과 반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한국양계농협에 따르면 반출량이 평소보다 30% 가까이 줄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업자와 대형마트들이 산란계 농장에 웃돈을 주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계란 수급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유승민 의원과 주호영 의원 지역구에서 책임당원 973명이 어제 새누리당을 동반 탈당했습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유승민 의원 지역구인 대구 동을에는 윤석준 대구시 의원과 차수환 동구의회 의장 등 506명이 새누리당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냈고 주호영 의원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에서는 홍경임, 조규화, 박소현, 김태원 수성구의회 의원 등 467명이 탈당계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오늘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가장 큰 성과를 발표했는데 신도청 이전과 국비 예산 12조 원 및 투자 유치 6조 원, 3구 교사 신라왕경 복원, 포항 울릉 상주 영덕 고속도로 등 광역 SOC망 확충 등을 꼽았습니다. 내년도 도정 방향은 일자리와 투자 유치, 지방 분권 등을 내걸었고 신년 화두로는 국민들의 민생과 생활을 챙기면 나라가 저절로 편안해진다는 의미의 생생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시민구단 프로축구 대구FC의 자발적 후원 모임인 엔젤클럽으로 회원 가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금복주 김동구 회장이 엔젤클럽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 원을 기부했고 엔젤클럽은 이를 대구FC에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FC 엔젤클럽에는 420여 명의 회원들이 가입했고 1억 8천여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는데 내년 말까지 1,004명의 회원 가입을 목표로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기간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약정한 아너소사이어티 신규 가입자는 1명에 그쳐 지난해 기간 9명이 가입한 것과 비교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